자,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성장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폴란드에 있는 이제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죠. 이 수용소. 여기에 유대인들이 엄청 여기에서 이제 그 학대받고 생체, 인체 실험 당하고 했던 곳입니다. 이 수용소에 우리 그 이스라엘은 바로 이 청소년들,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을 이 수용소로 데리고 가서 이러한 사진, 그때에 처형당하는 장면, 그때에 무어떠한 것으로 고문을 당하고 어떻게 인체 실험을 당하고 했던 그 억압받던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다 보여준다는 거죠.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이제 펑펑 운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당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아이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철이 드는 거죠. 철이. 자, 이렇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바로 이 근대사 역사 교육을 통해서 바른 역사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통들을 받았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사실대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자, 유대인의 파워는 바로 역사와 민족의식 교육에 있습니다. 이 역사와 민족의식 교육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성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독서. 너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왔니? 끊임없는 질문, 토론 문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사고의 확장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고의 확장을.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사고의 확장을. 이 주입식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고의 확장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사회는 지식과 지식이 만나서 시너지 창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지식과 지식이 만나려면 뭐겠습니까? 끊임없는 독서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알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 지식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론들을 이제 토론 문화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네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혼자서는 아까 그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배우는 겁니다. 아, 혼자로는 안 되는구나.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함께 힘을 합치자. 그래서 우리 중심의 협력의 리더십을 배우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의 파워는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자, 경영의 거장 피터 드러커가 대한민국은 기업가 정신 1등국이라고 INC 특집판 편집장 조지 젠더론과의 인터뷰에서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기업가 정신 1등국이다. 조지 젠더론이 이제 피터 드러커 박사님한테 박사님, 우리 미국이 기업가 정신 1등국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피터 드러커 박사께서 무슨 소리냐? 그거는 착각 중에서도 큰 착각이다. 미국은 기업가 정신 1등국이 아니다. 네? 그러면 1등국은 어디입니까? 바로 당연히 기업가 정신 1등국은 한국이다. 그럼 미국이 2위입니까? 아, 미국은 2위도 아니다. 그럼 2위는 누굽니까? 2위는 대만이다. 그럼 미국이 3위입니까? 3위도 아니다. 3위는 누굽니까? 일본이다. 그럼 미국은 아마 4위쯤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인터뷰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기업가 정신 1등국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피터 드러커 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공감을 안 할 것입니다만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의 이 성장은 엄청난 겁니다, 사실. 자, 우리가 1910년 경술 국치의 해에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죠. 일제 강점기, 이제 해방이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이제 바로 5년 후에 아직 뭐 이렇게 추스리지도 않고, 아직 뭐 이렇게 좌충우돌, 이게 혼란스러운 시기, 이제 뭔가 추스리려고 막 하는 시기에 또다시 민족,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한국은 이제 이 3년 동안 이 6.25 전쟁,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모든 게 다 망가진 거죠. 예,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는 완전 정말 이 한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완전 거지들이 사는 나라라는 거죠. 거지 중에서도 저런 거지가 없다고 할 정도의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불과 60년, 불과 60년 전에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자,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60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우리는 지금 사실 이룩한 겁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룩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딛고 엄청난 성장을 한 우리는 바로 이제 질적인 성장을 이제 추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질적인 성장을. 예. 그동안에 이 고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양적인 성장에 우리가 집중을 한 것이죠. 정량적인 평가 방식에 의해서 양적인 어떤 성장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할 때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효율성과 효과성. 예,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문화. 빨리빨리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적게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효율성 문화보다는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예? 그리고 생산과 생산 능력의 균형을, 양과 질의 균형, 이러한 효과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바로 승패적 사고, 승성 사고. 승패적 사고를 버리고 승승적인 사고를 우리가 이제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승패적 사고는 어디서 옵니까? 승패 사고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비교 평가에 의해서 온다는 거죠. 이 승패적 사고, 승성 사고는 그 유명한 또 스티븐 코비 박사께서 이제 주창을 하셨던 그 성공하는 사람 일과의 습관 네 번째에 나오죠. 네 번째 습관에. 자, 이 승패적 사고는 비교 평가에 나오게 되는데 이 비교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개개인은 존엄성이 있는 것이고 모든 개개인은 그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거 맞습니까? 고유하고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 평가를 한다고 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고유한 가치를 끊임없이 드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인정받기 위해서 이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외부의 평가에 인정받기 위해서, 외부 평가에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는 점점 잃어버리면서 외부에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승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끌고자 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이 강렬한 의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의 승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 결과는 뭐냐면 보복으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짓밟고 내가 이겼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악순환으로 반복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비교 평가에 의한 개인의 가치를 잃어버린 비교 평가에 의한 방식에 나를 맞추는 이런 시스템을 모두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짓밟고 내가 이긴다. 이것이 아니라 함께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상대방의 승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무궁화 인재 경영 시스템의 가장 근본의 가치를 사랑으로 둔 이유가 바로 또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함께 이런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길 수 있는 승승사고로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만성적인 우리 부족의 심리는 무엇이냐? 이 파이가 한 개밖에 없다. 한정된 파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파이를 차지하면 내가 그만큼 덜 먹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부족의 심리라는 겁니다. 이 만성적인 부족의 심리.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잘 되면 왠지 배 아파.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부족의 심리인데 이러한 부족의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공적이나 이 팀의 공적이나 또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을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욕심이 더 이제 욕심을 더욱 욕심만 나는 거죠. 자기 걸 채우기 위해서 부족의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국주의 일본 그때 독일 모든 걸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욕심과 이 이기주의는 정말 암적인 가치고 바이러스다. 예, 이기주의와 욕심 이것이 어떠한 조직에 있든 어떠한 사회와 국가에 많이 존재할수록 그 사회는 불행하다는 거죠. 이러한 부족의 심리를 버려야 됩니다. 세상은요 풍요롭습니다. 자연은 풍요롭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우리 기업도 풍요롭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업의 경쟁도 짓밟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해서 정말 고객을 창조해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기업도 이제 변화돼야 되고 이러한 구성원들 여러분들 이러한 그 풍요의 심리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변화돼야 되고 이러한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이 사회를 이 지식 사회를 함께 경주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중요한 거죠. 정말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일을 합니다. 사람이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을 경영자들은 존중하고 구성원들은 함께하는 동료들을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정말 에너지가 이 원동력과 힘이 솟아난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심리적 질병 피터 드러커 박사가 아까 기업가 정신 1등국이라고 했습니다만 피터 드러커 박사는 또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대한민국은 이런 고도성장과 함께 심리적 질병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심리적 질병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자, 치료제는 어디에 있는가? 자, 개인과 조직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러한 요소들 조금 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기주의, 소통과 협력을 방해하는 이기주의 그리고 미성숙 지금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현실에 살고 있는데 이 상호 의존적인 현실에 부적합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부적합한 리더십. 이것은 무엇이냐? 이 미성숙이라는 것은 우리는 의존적인 단계에 있죠. 육체적으로 처음에 쉽게 설명을 드려서 우리는 기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걸음마를 할 때 엄마와 아빠의 도움을 받아야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할 수가 있고 비로소 혼자 걷게 되는 거죠. 자, 이 아이가 의존적인 단계에서 독립적인 단계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혼자 잘 걸어야 이제 잘 뛰어놉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이 물건을, 이 물체를 옮기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책상을 하나를 저 혼자서도 들 수는 있습니다. 저 책상 정도 하나는. 근데 저 책상을 내가 10개를 혼자 들었을 때 들고 옮겼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기운이 빠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같이 저 책상을 10개가 아닌 20개를 옮겼을 때 내가 혼자서 10개 옮긴 것보다 더 20개를 함께 옮겼는데 힘은 더 적게 든다는 거죠. 자, 우리는 바로 상호 의존적 현실에서 함께 하게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 상호 의존적 현실인데 지금 미성숙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 현재 많이 일하시는 그 구성원들이나 또 정치 위정자들 보게 되면 대부분 싸우죠. 대부분 승패적인 아까 이야기드렸던 승패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싸웁니다. 부족의 심리를 가지고 싸웁니다. 협력을 못합니다. 이게 미성숙입니다. 자기 혼자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단 줄 아는 거죠. 독립성의 단계까지만 성장한 것이죠. 그 다음에 교만. 성장의 동력을 무너뜨립니다. 개인과 조직 발전의 치명타지 교만. 교만. 그 다음에 이 비난.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 비난. 자, 이러한 것을, 이러한 요소들을, 이러한 심리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바로 무궁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궁화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무궁화를 통해서 우리가 저런 심리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 성장의 원동력, 민족 정신, 역사의식, 심리적 질병 치료제, 민족적 자부심. 이 민족적 자부심, 이 모든 것이 바로 무궁화를 통해서, 이 무궁화를 통로로 해서, 무궁화를 통로로 해서 우리는 그 무궁화를 통해서 역사의식을 배우게 되고, 역사의식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아까 같은 이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무궁화의 위대한 특성을 통해서 이러한 심리적 질병이 우리 치료가 됩니다. 많은 자기개발 서적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자기개발 서적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심리적 질병을 치료했습니까? 지식은 쌓이고, 그죠? 지식은 쌓이고 머리는 커지지만 이 심리적인 이 질병, 이기주의, 비난, 교만, 개인주의, 부족의 심리, 승패적 사고, 이 심리적 질병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무궁화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바로 우리 이 무궁화는 아침마다 늘 새롭게 피는 이 무궁화는 100일 동안 한 그루에서 무려 10,000송이의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 무궁화의 이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엄청난 가치, 위대한 가치를 배우게 되고, 바로 이 무궁화야말로 경영의 그 핵심 가치를 무궁화가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뇌는요, 우리가 습관이 바뀌려면 한 66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려면. 바로 이 무궁화가 100일 동안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일 동안 우리는 이 무궁화의 특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심리적 질병들이, 이기주의나 비난, 이런 것들이 무궁화를 보면서 자연히 치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무궁화. 자, 무궁화는 신시시대 때 한화로 불리면서 고조선 때는 한화 근수 천지화 하면서 신단 둘레에 심겨지는 신성시대도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이제 화랑들, 귀족이죠. 화랑들이 머리에 꽂고 다녔습니다. 머리에. 그리고 통일신라 때는 국서에 근화향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이제 무궁화 이름이 표기가 되었고, 조선시대 때 비로소 무궁화 한글 명칭이 이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원급제한 사람들에게 이제 어사화, 장원급제한 사람들 어사화에 이제 무궁화가 이제 어사화에 이제 장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는 정말 이 무궁화가 우리 민족과 함께 핍박을 받았죠. 이때 무궁화 민족운동, 무궁화를 통해서 민족정신 선양응 운동을 하신 분이 있었으니 그 분이 바로 무궁화 독립운동가 위대한 영웅 한서남국 선생님이십니다. 학생들에게 이분은 한글의 중요성, 우리의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일제 강점기 한글을 쓰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그냥 두들겨 맞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남우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한글과 역사를 가르치며 무궁화술을 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제 모진 고문으로 또 성불구가 되고 만시가 되어도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 잠깐 이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위대한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또한 1898년 황성식문을 창간하면서, 그리고 성주 목사, 양양 군수, 위대한 또 이 청렴결백한 정치인, 진정한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의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분께서 홍어학교에서 토목국장을 토목국장을 역임하면서 그때 탑골공원을 창건하면서도 홍어학교의 선생으로 아이들 가르쳐 갑니다. 그리고 1896년도에는 서재필 등과 함께 독립협회 운동을 전개하면서 수석 총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수석 총무가 가장 모든 일들을 다 주도적으로 도맡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황성신문을 창간하면서 바른 소리, 진정한 언론인으로서 할 소리를, 주필로서 할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제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때 비로소 성불구가 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문을 당하시고, 급기야 일본 놈은 마지막에 이 뜨겁게 달구어진 인두를 한서남원 선생님의 고안에다가 지신 거죠.
이러한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배아여고 교사를 재직하시면서 이 여학생들에게 무궁화를 술을 놓으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역사의식을 심어주면서 민족 정신을 고취시켰던 그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배아여고에 사니까 이 이제 서울에 있는 많은 여고에서 같이 이 무궁화 자수를 놓아서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이 무궁화 자수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해외 독립운동가들은 이 자수를 받아들고 대한민국의 독립은 반드시 온다라는 이 투철한 이 의지를 정신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이분이 바로 한서 남궁 선생님이십니다. 교사로 재직하시면서도 상동 청년야학원 또 원장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든 이 학생들,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역사의식과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분이죠. 그리고 나서 일제가, 이분은 바로 또 뭐였냐면 영어 통역관이었어요. 고종의 영어 통역관. 이분이 영어를 배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대한민국의 억울함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영어를 배운 겁니다.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협력자를 찾기 위해서. 이러니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 당시에 영어 통역을 할 정도고, 학식이 뭐 어마어마하게 깊고요. 학문이 깊고, 성품, 인품 너무 좋으시고, 얼마나 이 배아여고 재직하면서 이분을 뭐 이분의 설명을 드리려면 말을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보리울루 낙향을 하십니다. 일본의 그 회유, 얼마나 회유, 너 말 좀 잘 들으면 인생이 핀다. 우리 그 당시에 친일파들 다 변절된, 독립운동 하다가 변절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모진 고문, 그 모진 일본의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1918년도 홍천 서면 보리울루 낙향하십니다. 거기서 뭘 하시냐? 농촌 계몽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희 전문학교의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강자에게 붙어서 부질없는 권세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약한 자들을 도와서 함께 강력한 힘을 만들어서 함께 위대해지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배움을 배운 지식인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분은 몸소 실천을 하신 겁니다. 홍천군 서면에, 지금의 모곡리입니다. 거기 가시면 이제 한서 남궁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촌 계몽, 많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백성들을 깨우는 교육 활동을 하십니다. 뭐 동사략 전사권 저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조선 이야기 5권 저술, 책도 많이 저술을 하셨죠. 그리고 무궁화 묘표 경영을 하시는데 무궁화 나무를 보급을 하기 위해서 뽕나무랑 같이 심으셔요. 일제 강점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뽕나무를 위장해서 무궁화를 심는, 바로 총칼, 이 총칼의 억압 속에서 무궁화를, 그때 일본 놈들은 이 무궁화 이거를 다 이제 불사르기 위해 다 민족 정신 말살과 함께 무궁화도 말살시켰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뽕나무와 함께 무궁화를, 묘표를 경영해서 무궁화를 보급 운동을 하십니다. 정말 저는 이분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자, 33년도에는 바로 그 십자가당 사건이라고 하는데, 친현규라는 친일파 일제 앞잡이에 의해서 그가 그 기자로 어떤 출판사의 어떤 그 직원으로 가장을 해서 선생님께 와서 인터뷰하는 것처럼 해서 이분이 무궁화를 심는 이유라든가 이분의 사상을 일제에게 알려서 이분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모진 또 고문 끝에 병고로 시달리다가 3년 만에 나오셔서 병고로 시달리다가 39년도에 추록 후 39년, 이제 3년 동안 병고로 시달리다가 39년도에 타계하시죠. 4월 5일 날 타계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무궁화 나무 밑에 심어서 거름이 되게 하라.
너희는 독립을 반드시 볼 터이니 독립 이후를 준비하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정말 이 남궁화 선생님을 우리 또 이제 어머니가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셨어요. 남궁화 선생님 아버님은 이분의 아버님은 남궁영 씨로서 그 중추부사셨습니다만 일찍이 돌아가시고 이제 홀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크셨습니다. 예, 그런 어머니는 어떤 교훈을 가르치냐면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자신에게는 칼날처럼 엄격하고 남에게는 솜처럼 포근하게 대하라. 사내가 작은 성취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기만의 욕심을 탐하는 것은 소인배나 할 짓이다.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도 같은 꼴이니 너 자신을 버리고 조국과 백성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이 엄의 희망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 또 위대한 영웅 남궁화 선생님의 인성을 보시면 이분은 바로 이런 사명감, 혁신, 책임감, 실행력, 존중, 충성심, 평화, 효성, 역사의식, 불굴의의식, 검소함 이런 또 비전 제시, 겸손, 청렴 이런 모든 것 가치들을 자신의 어떤 인성화시켰어요. 이러한 가치들로 인격이 형성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은 자신의 강점과 재능으로 나라와 결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완전히 헌신을 하시는 분이죠. 완전 헌신을. 어떠한 독립운동가들처럼 중간에 변절되는 것이 아니라 모진 고문으로 불구가 되더라도 절대로 변절이 안 되는 정신. 저는 그러한 정신이 또 이런 그 훌륭한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신 그 어머니, 남궁화 선생님 어머니의 어떤 교훈으로 인한 그 성장을 통해서 또 많이 인격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언론인, 진정한 정치인,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교육자. 이 사회의 문제는 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사실 지금, 그죠?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남궁화 선생님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고찰해보면서 다시 한번 이분의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 정신은 정말 오늘 지식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꽃중회왕 무궁화만이 우리 민족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킵니다. 강릉 방독리 무궁화 천년기념을 520호가 한국산림과학원과 GNC 바이오에서 유전자 105개를 샅샅이 다 찾아서 연구하고 완전히 회독한 결과 무궁화가 한반도에서 자생한 해는 약 1억 5천만 년 전으로 꽃의 빅뱅 시대인 1억 2천만 년 전보다 무려 3천만 년이 앞서 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이냐면 무궁화의 원산지가 한국임이 그 열쇠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물론 무궁화가 한국이 원산지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한국산림과학원과 과학자들 연구 결과 이제 무궁화의 원산지가 한국임이 이제 곧 밝혀질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무궁화가 이 꽃중회왕 이 무궁화가 꽃의 빅뱅 시대 때 목련과 장미보다도 3천만 년이 앞서 있는 이 무궁화가 1억 5천만 년 전부터 한반도 자생했다는 겁니다. 꽃중회왕 무궁화가. 자, 이 꽃중회왕 무궁화만이 민족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꽃송이들을 보십시오. 이 무궁화 나무에 피어있는 꽃송이를 보십시오. 자, 이 둘레, 이 사람이 이렇게 끌어안아도 다 끌어안지 못할 정도의 둘레, 이 큰 무궁화 나무입니다. 110년 된 무궁화 나무. 자, 이 무궁화의 꽃송이, 무궁화 꽃을 보십시오. 100송이가 넘을 겁니다. 뭐 어떻게 몇 송이로 보입니까? 100송이는 넘을 것 같이 보이죠? 자, 7월에 개화해서 이 무궁화꽃은 어제의 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없습니다. 피터 더 박사가 이야기한 어제의 것을 버려라. 무궁화가 어제의 것을 모두 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롭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매일 새롭게 피어서 7월에 개화하여 10월까지 매일 새롭게 다시 피는 무궁화. 100송이로 봤을 때 100일 동안 피니까 몇 송이가 될까요? 한 10,000송이 이상. 많게는 30,000송이까지도 이제 꽃을 피우는 게 바로 무궁화입니다.
어때? 좀 뭔가 이 무궁화, 이런 무궁화인지 몰랐죠? 예. 뭐 이 무궁화는 정말 우리에게 자부심과 어떤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무궁화는 민족의 평화. 자, 벚꽃은요, 한 그루에서 1000송 이상 피지 않습니다. 예. 이 무궁화는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바로 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성실한 무궁화만이 우리 민족의 평화 번영을 기원해주고, 이러한 무궁화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자, 옛부터 군자를 닮았다는 칭송을 받은 이 무궁화는 왜 군자를 닮았느냐? 겨울과 봄에 봄꽃이 모두 지도록 무궁화가 기다립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무궁화는 뜨거운 태양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활짝 웃으면서 첫 개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무려 한 그루에서 만송이의 꽃을 피워냅니다. 자, 이러한 무궁화는 꽃들이 만발하는 봄 시기에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꽃들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아, 개나리 너는 아름답다, 예쁘다, 착하다, 이러한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자신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죠. 자, 사명을 가진 자들은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무궁화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성실과 혁신의 상징, 우리가 이러한 무궁화 정신을 받아들인다면 진정한 선진 경제, 선진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무궁화 특성, 이러한 무궁화 특성을 보고 옛부터 우리 민족을 군자를 닮은 무궁화 민족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무궁화입니다. 자,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혁신의 상징 무궁화. 자, 자강부식 무궁화의 쉼없는 혁신. 자, 무궁화는 어제의 꽃은 오늘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무궁화가 아침마다 늘 새롭게 피고 저녁이 되면 다시 지는 이 무궁화가 6시간 주기로 성실한 자세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 무궁화는 바로 또한 피터 드러커 박사가 이야기한 시간관리, 통합된 시간관리,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 그 6시간. 그래서 8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피터 드러커 박사는 시간관리를 이야기할 때 먼저 너의 시간을 알라. 먼저 너의 시간을 알라. 그래서 먼저 너의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네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기록을 하라는 거죠. 자, 기록을 하고 나서 비로소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게 됐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주간 단위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면서 자, 6시간, 8시간 단위로 6시간 단위의 통합된 시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이 6시간은 바로 무언가에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덩어리 시간을 확보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30분씩 10번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획서를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30분씩 이 쪼개서 하는 게 얼마나 비효과적인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3시간 동안 집중해도 한 줄이 이제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자, 기획서를 작성하려고 많은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3시간 지나고 4시간, 5시간 됐을 때 갑자기 생각이 쏟아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 피터 드러커 박사의 통합된 시간 확보하라. 무궁화가 바로 이 하루 시간 동안 6시간 주기로 성실한 자세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저는 이제 본 것이죠. 자,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무궁화의 협력 정신. 아까 일제 강점기 때 무궁화는 그 한서 남권 선생님께서 심어놓은 무궁화는 모두 불살라지고 뽑히고 훼손돼 왔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그 자리에 바로 사쿠라, 무궁화를 심은 거죠. 아니, 사쿠라, 벚꽃을 심은 거죠. 자, 일본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지금도 일본이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자, 그때 일제 강점기 때 무궁화 말살 정책 때 그 만들어 놓은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도 무궁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일본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사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핵심 가치 협력. 자, 무궁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5개의 꽃잎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의 통꽃입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꽃입니다. 우리는 이 무궁화를 통해서, 이 무궁화 통꽃을 통해서 바로 각자가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함께 뜻과 또한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는 이 무궁화를 통해서 바로 협력의 정신, 협력의 가치를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무궁화만이 한국사의 모든 갈등과 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궁화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저의 이 마음을 우리 여러분들이 좀 함께 이제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민족의 정신, 무궁화와 함께 다시 피어난다. 자, 무궁화는 우리가 꽃으로만 알고 있는데 무궁화는 꽃의 개념을 넘어선 무궁화나무입니다. 그리고 추위를 이기는 내한성이 강한 나무. 자, 이러한 무궁화의 특성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도출되는 거죠. 근면하고 성실한 태도, 진취적 도전 정신, 단일 민족의 자부심, 청렴하고 결백한 민족성, 강인한 끈기, 내면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무궁화, 이런 민족의 정신을 무궁화는 상징하고 무궁화는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본의 무궁화 말사 정책에 이제 잔재를 뿌리 뽑자. 자, 무궁화가 죽게 된 이유는 일본이 우리 무궁화의 위대한 특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꽃은 화모 시미롱 이로되 잠깐 피어다 잠깐 지지만 무궁화는 100일 동안 끊임없이 피고 지고 또 피어서 무궁화인 거거든요. 자, 이 무궁화, 이런 무궁화의 끈기, 강인함을 일본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 무궁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강인한 정신을 가질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고, 무궁화의 통꽃을 보면서 우리가 협력의 정신으로 뭉칠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궁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은 모두 뽑고 불살을 뿐 아니라 이 무궁화를 악선전을, 세뇌교육을 우리의 백성들에게 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 무궁화를 보면 눈에 핏발이 서린다. 무궁화를 만지면 부선병이 옵는다. 그리고 무궁화는 지저분한 꽃이니 저 후미진 곳에 변소나 뒷간에다가 가지를 몸통째 잘라서 심어 놓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일본이 만들어 놓은 영구히 무궁화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영구히 이 땅에서 무궁화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잔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무궁화가 지금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위대한 무궁화의 가치는 얼마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브라이언 프레이시, 1시간 초청 강세료가 얼마냐면 이게 8천만 원이 아니라 8억 원입니다. 이분이 와서 1시간 동안 하는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뭐냐? 자긍정, 자긍심, 자부심 등을 이야기한 굉장히 중요한, 자신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는 이 무궁화를 보면서 바로 민족적 자부심, 긍지와 자신감을 함양하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궁화의 가치는 얼마냐? 저는 최소 한 그루에 8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시면은 맞습니까? 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위대한 경영과 리더십을 담기 부족함이 없는 무궁화입니다. 자, 위대한 무궁화 정신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무궁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일제가 만들어 온 잔재, 그 잘못된 무궁화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거짓을 다 버리고 올바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무궁화는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합니다. 세계 영명으로 로즈 오브 샤론.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면 무궁화는 로즈 오브 샤론. 세계 샤론의 장미라고 하며 해외에서 칭송받고 모든 세계가 예찬하는 그런 샤론의 장미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무궁화입니다. 로즈 오브 샤론.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무궁화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의 자부심이 되면서 이 자부심은 비로소 우리를 위대한 조직, 우리 기업을 위대한 조직, 기업을 만들고 바로 위대한 기업은 위대한 사회를 만들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사회적인 이런 공헌을 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경주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식사회의 애국심 무궁화로 꽃피우다. 자, 애국심이란 것은 국가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강점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어떠한
사람으로 후세에게 기억될 바라는가를 질문하면서 무엇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 학생부터 노인, 근로자, 경영자, 공무원, 정부 관료,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개인들은 조직을 위해서 공헌을 하고요. 또 조직은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하고 국가는 세계를 위해서 공헌을 하는 거죠. 자, 이 무궁화 위대한 가치는 또한 공헌입니다. 예. 무궁화는 모든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다 꽃까지 우리 인류에게 아낌없이 바칩니다. 동의보감 본초 강목의 무궁화는 여성의 냉대하, 빈혈, 치매 예방에 좋다라는 그런 효능이 실려 있습니다. 무궁화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헌신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무궁화를 통해서 강점으로 내가 조직, 내가 속한 기업, 사회,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이것을 배우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게 바로 이 지식사회의 애국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계평화 무궁화도시, 무궁화 삼천리 아름다운 광산. 예,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서울, 경기, 인천 중심으로 저 DMZ, 철원, 연천, 고성, 전라남도, 광주, 목포, 전주, 천안, 충청도, 영남, 제주도까지 이제 무궁화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고 무궁화 삼천리 화려 광산을 만들어서 많은 고객들을 유치시키는 거죠. 많은 해외, 국내, 국외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국가 브랜드를 드높이고 국가 브랜드를 격상시키고 드높여서 관광 수익도 올리고 세계의 평화를 주도하는 세계 평화와 온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대한민국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자부심 그럴 때 우리의 기업은 바로 구성원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고객에게는 사랑을 받고 세계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류가 예찬하는 그런 위대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위대한 무궁화 정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